위왕이 이아 대호지종 하연을 수지성운이 이실이 오척이요. 이실이 오석이요. 요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해자하고 장자하고 서로 나이가 누가 더 연상인지 모르는데 해시라고 합니다. 이 해자는 해시 송나라 사람이고 장자도 송나라 사람이라고 우리 처음 소개할 때 그랬죠. 그 다음에 해시는 송나라 사람으로 양나라의 재상이 된 적이 있다는 게 역사적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중기에 활약한 명가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정치가, 그의 사상이 초기 도가 철학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장자에 보이는 장자와의 문답의 대부분은 이게 어떤 창의적인 어떤 소설이지 실제 역사적으로 장자와 해자가 논변을 한 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위나라 왕이, 그런데 이 위나라 왕은 이 지금 해자, 장자, 맹자가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맹자에도 보면 양해왕이 나오죠. 요 위왕이 양해왕입니다. 양해왕일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위왕이 이야 대호지종 하연을, 이는 이제 줄 이자입니다. 줬다 그런 얘기죠. 나에게 뭘 줬냐? 대호지종. 호가 박입니다. 박. 우리 호박할 때 그 박. 그러니까 큰 박에 이 종자가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종자, 우리 이런 말도 하잖아요. 큰 호박의 종자를 나한테 줬다는 거죠. 이거 아주 특이한 물건입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호박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거 마치 흥부가 제비가 물어준 박씨를 심었을 때 금은 모화를 하듯이 그렇게 큰 호박 씨앗을 위왕이 해시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성하니, 내가 수지 그것을 심어서 성장시켰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실이, 그 무게가 오석이요. 요 석이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톤? 키로? 5kg 정도면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석을 톤 정도로 보면 5톤. 여기 보면은 뭐 이건 19리터다. 19kg. 1석이 20kg 정도 된다. 뭐 그렇게 푸는 학자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20kg니까 5석이면은 1톤이 되는 거죠. 1톤. 100kg. 1000kg. 1000kg면 들기 힘들죠. 이 실이 오석이요. 이성수장하니, 그 호박의 그 성대함이, 여기서 이제 성이 동사로 쓰인 겁니다. 수장이 목적어예요. 목적어. 수장이라는 것은 이제 물로 만든 장이라는 건데 그냥 물입니다. 물을 성했다는 얘기는 담아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성수장.
하니 기견 불능 작어야라. 그 견고함이 또는 여기서는 뭐 그 무거움이 불능 작어야 혼자 들 수가 없었다. 자, 정리하면 위나라 왕이 큰 호박이 되는 그 씨앗을 나에게 줬는데 해시가 말한 거죠. 그거를 심어서 키웠더니 그 속의 내용물이 1톤 정도 되더라. 그래서 그 내용물을 빼고 그 안에다 물을 채우면 그 무게가 혼자 들 수가 없어. 그래서 부지 이 표하니, 부지라는 것은 잘랐다는 겁니다. 잘라서 이위 표주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표주박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잘기잘기 잘랐다는 거죠. 그랬더니 요 똑같이 호자인데요. 아까 나왔던 호박의 호자인데 여기서는 호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읽는 것도 확이라고 보통 읽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 또 호라고 그냥 계속 읽기도 하고, 어떤 책에 보면 확락이라고 읽어야 된다. 확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얕고 평평해진다. 잘게 자르니까 조그맣게 잘라보니까 너무 얕고 평평해졌다는 거예요. 확락. 그래서 무소용.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 너무 납작하니까. 국을 담으면 다 옆으로 흩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불 호연대야 연만한, 비불하는 부정의 부정이니까 요거는 이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죠. 호연은 뭐 어떤 분은 이걸 호연이라고 아니고 효연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효연은 공연하게 쓸데없이 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뒤에 대자하고 붙어가지고 효연대야, 쓸데없이 커서 쓸데없이 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비불까지 들어가니까 공연이 크기는 하지만 오익이 무용하여 이 부지라. 나는 그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조그만한 표주박으로 뭔가 물을 담으려고 해도 쓸 수가 없고, 너무 커서 거기다 물을 담그니까 들 수가 없고, 그래서 부셔버렸다. 요 말에 대해서 해시의 말이죠. 요 말에 대해서 박세당이 한 말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세당은 뭐라 그러냐? 이것은 해시가 장자의 말이 비록 크지만 그 실상은 쓸데가 없다고 기롱하여 깨서 끊어버리고자 한 것이다. 지금 박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박이 장자라는 거죠. 장자의 모든 얘기가 크기만 크지 쓸데가 없다 라고 지금 해시가 장자를 기롱하는 거다. 자, 이 해시의 말에 대해서 장자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장자왈 부자 고저로 용대의로다. 보통 이제 부자라고 그러면 굉장히 존중을 해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장자가 더 연하였는지 모를 일입니다. 해시보다. 선생님은 진실로 졸렬합니다.
뭐에? 용대의. 큰 것을 쓰는 데 있어서 너무 졸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인이 유 선이 불균수지 약자 세세의 이 병벽광으로 위사원을 여기까지요. 이 송인 송나라 사람, 이 송나라가 어떤 나라죠? 바로 주나라 왕실 이전에는 은나라 왕실이었죠. 은나라 왕실이 이제 주나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죠? 은나라의 귀족들, 왕족들을 나라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그게 송나라입니다. 그래서 송나라 하면 은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어디 출신이죠? 아버지가 송나라 사람 출신이에요. 공자도. 논어도 읽어보면 공자는 은나라에 대한 어떤 끈끈한 정이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장자도 송나라 사람이고 여기 해시도 송나라 사람이고 심지어는 노자도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노자도 송나라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전국시대에는 이미 맹자에도 읽어보면 송나라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으로 나오죠? 굉장히 고집불통이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나와요. 대표적인 게 호연지 기장의 맹자에서 알묘히 조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송인이에요. 거기도. 여기도 송인이에요. 자, 송인이 송나라 사람이 유선이 균수자. 균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귀자죠. 거북귀자인데 여기서는 거북이라는 뜻이 아니고 트다, 갈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균수, 손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균수, 손이 갈라지지 않는 약. 겨울에 옛날에는 동상 많이 걸리고 손이 많이 텄죠. 그런데 이 손이 안 갈라지는 약이 있다고 한다면 뭐 대단히 인기가 많았겠죠. 근데 이 약을 잘 개발한 사람이 있었는데 송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선이 불균수지 약자. 손이 균자가 손틀균입니다. 손이 트지 않도록 하는 약을 선위 잘 만드는 사람이 송나라의 송인 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세 이 병벽광으로 위사원을 병벽이라는 것은 이게 빨래하는 겁니다. 빠는 겁니다. 병벽. 광은 솜이에요. 솜을 빨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불을 한참 입으면 이 이불이 다 줄어들죠. 그래서 이걸 빨아 가지고 다시 생생하게 이제 처음 갓 만드는 새로 산 솜이불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솜을 병벽 빠는 것으로 위사 가업을 삼은 사람들이에요. 대대로 세세로라는 건 대대로 솜을 빠는 것으로 가업을 삼았다는 거죠. 근데 겨울철에도 솜을 빨려면 어떻게 돼요? 손이 트죠. 근데 손을 안 트는 약을 이 사람들은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객이 문지하고 손님이 그 소문을 듣고
청매기방 백금 한 대, 청하기를 매기방 그 방책, 손트지 않는 약을 만드는 방책이겠죠. 여기서는 기방은 그 방책을 백금에 팔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인이 취족이 모할 가족들을 전부 모아서 모의하면서 말하기를 아세세 위 병벽강 호대 불과 수금이러니 금 1조에 육기 백금이런데 청여지오리라. 나는 대대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계속 위 병벽광 솜을 빨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빨아봐야 몇 금 정도에 불과 소득이 몇 금 정도에 불과했는데 금 1조에 지금 하루아침에 요 육자가 8육자입니다. 육기 백금 그 기술을 백금에 팔아버리니까 청 여지오리라. 요때 여자는 줄여자입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백금에 이 기술을 주겠노라. 그러니 객이 득지하여 손님이 백금을 주고 그 기술을 샀다는 거죠. 손이 안 트게 하는 약을 만드는 기술을. 이세오왕 요 열자가 아니고 열자죠. 근데 여기서는 열자로 읽지 않고 세로 읽습니다. 유세한다 할 때는 세로 읽습니다. 기쁠 열, 기쁘다는 뜻일 때는 열이죠. 노노 하기습지 부력 여로 할 때 이 열자를 쓰죠. 그 다음에 말한다 할 때는 설일이죠. 여기서는 세입니다. 오왕에게 오나라 왕에게 유세를 했다는 거죠. 나는 손이 안 트는 약을 비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월유난이언을 월나라 이 오나라와 월나라는 서로 아주 견원지간이죠. 엄청나게 싸웠죠. 춘추 전국시대 역사를 보면 나오죠. 월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 난에 처했다. 그런 얘기죠. 난이 국내에서 이제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오왕이 사지장한데 여기서 사지의 지는 그로 하여금 장수가 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그가 누굴까요? 요 객이죠. 손이 트지 않는 약을 만드는 그 비방을 입수한 백금을 주고 산 요 객을 장수로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 겨울에 여월인으로 수전하여 월나라 사람하고 오나라가 물에서 전쟁을 했다는 거죠. 수전. 겨울에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 뭐 손이 엄청나게 시렵죠. 손이 트는데 이 오나라는 이 객이 가가지고 손이 안 트는 약을 개발했기 때문에 대패 월인년 월나라 사람들을 크게 패했다. 크게 이겼다. 크게 무찔렀다. 대패 월나라 사람을 크게 무찔렀다. 그러니까 오왕이 열지 봉제하니 땅을 찢어서 그를 제후에 봉했다. 그러니 이 객을 백금 주고 사가지고 제후가 돼버렸으니 뭐
몇 다불을 한 겁니까, 이거? 그 이제 장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능 불균수는 일야로되, 능이 손이 트지 않게 하는 것은 똑같은데, 솜을 빨 때나 월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나 똑같이 손을 안 뜨게 하는 거는 똑같은데, 혹이 봉하며 혹 불면허 병벽강하니, 어떤 사람은 제우로 봉해지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손 빠는 것을 면하지 못하니, 즉 소용지 이하니라. 그 사용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금 자유 오속지호위원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는 존중해서 부자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그대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대가 1톤 정도의 호박이 있는데 하불려 어찌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뭘 어찌 생각하지? 이위 대준하야, 요 준자가 술통 준자예요. 그 호박을 술통처럼 만들어서, 술통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를 만들어서 배로 부호 강호, 강이나 호수에 띄울 생각을 하불려 왜 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않고 이 우기 황락하야, 황락이 앞에서도 나왔죠. 납작하게 되는 거예요. 납작하게 계속 잘랐더니, 뭔가 표주박을 만들려고 잘랐더니 나중에 너무 커가지고 납작해졌다, 이런 얘기 앞에서 나왔죠. 여기도 여전히 납작해져서 무소용, 어디에도 쓸 데가 없다는 것을 걱정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기 호락하야 무소용고. 그러니 즉 부자 유봉지 심야부인저. 그대는 봉은 쑥대를 봉이라고 그럽니다. 쑥대가 자라는 걸 보면 들쭉날쭉 해가지고요. 머리를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총각들의 더벅머리를 표현할 때 이 쑥대머리가 나오죠. 춘향가도 맨 처음이 아니라 이제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오는 얘기가 쑥대머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쑥대입니다. 그래서 쑥이 나오면 뭐를 상징하냐? 들쑥날쑥 일정하지 않은 지멋대로. 그래서 여기서는 유봉지심이라고 하면 들쑥날쑥한 마음, 아주 쪼잔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큰 호박이 있으면 그거로 배를 만들어서 강과 호수에 쭉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냐. 쓸 줄을 모르니까 그대는 마음이 작으니까 쓸 줄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장자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박세당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장자가 도리어 해자를 기롱한 것이니 바로 위에 있는 바로 해시와 장자의 대화 속 앞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지 아는 데는 잘 알아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귀머거리와 소경이 있다는 뜻과 같다. 대개 그 아는 바가 작기 때문에 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서투른 것이다. 이미 위에서 작고 큰 것의 구분, 지덕을 돌릴 것, 지, 안과 부지, 모르는 자의 그 뜻을 차례로 말하면서 모두 사례를 인용하여 그 뜻을 밝혔는데 여기에 이르러서 또 해자와 자기와의 쟁론을 가설하였으니 이른바 작은 아름은 큰 아름을 미치지 못한다. 해시가 작은 아름이라는 거예요. 소지. 장자는 대지. 이거를 앞에서도 붕세와 학구, 붕세와 처간을 비교하면서 붕세와 처간과 학구가 붕세를 비웃는 얘기들이 나왔었죠. 해시가 장자를 비웃는 게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유편 마지막 장 5장을 보겠습니다. 해자위 장자왈 오유 대소니 이니 위지저라 하더니 해자가 또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큰 나무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이 나무를 절하고 한다. 이 절하는 나무는 저는 보통 가죽절입니다. 가죽나무입니다. 근데 이 가죽나무가 냄새가 악취가 나는 악목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저나무가 기 대본은 여기서 보는 이제 뿌리죠. 그 큰 뿌리는 옹종이라는 것은 우리 생강 같은 거 보면은 막 꽉 모여 있죠. 모여 있어 가지고 일정하지 않고 쭉쭉 뻗질 않고 꾸불퉁꾸불퉁 이제 모여 있는 걸 옹종이라고 그럽니다. 이 종자가 이제 종기. 혹 이런 뜻입니다. 꾸불퉁꾸불퉁 그 뿌리가 그렇게 해서 불중승묵하고 승묵이라는 거 옛날에 직선을 할 때 묵을 묻혀가지고 실에다 묵을 묻혀가지고 직선으로 정하죠. 그런데 이 저나무의 뿌리는 어때요?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직선을 어떻게 잴 수가 없어요. 불중승묵하고 승묵에 적중되지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을 그릴 수가 없고 이런 얘기입니다. 기 소지는 곤곡하야. 그 작은
저나무의 그 작은 가지들은 권곡이라는 것은 막 비비 꼬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곡자가 자세할 곡자죠. 권이 이게 주먹처럼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비비 꼬여 있어. 뭔가 쭉쭉 뻗어야 뭔가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꼬불탕 뿌리도 그렇고 이 전나무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중규구라. 규구하면은 이게 목수들이 나무를 자를 때 저는 콤파스가 규고 직각자를 구라고 합니다. 규구. 그래서 규는 동그라미 그릴 때 하는 거고 구는 직각을 그릴 때 동그라미나 네모꼴을 그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중규구라. 근데 이 나무가 입지도호대 길 옆에 서 있다는 거죠. 길에 서 있어. 그런데 길에 있으니까 나무를 쓰기가 굉장히 좋죠. 편리하죠.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장자불고하나니 여기서 장자라는 건 이제 목수를 얘기하는 거죠. 목수가 이런 나무는 가죽나무 쳐다도 안 봐. 불고. 왜 쳐다도 안 볼까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직선을 그릴 수도 없고 꼬불탕 돼가지고 그러니까 목수가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금자지언이 지금 그대의 말이 대의무용이라 크기만 크지 쓸모가 없다. 중소동고야로다. 모든 대중들이 모두 버리고 동거 같이 버리는 바다. 아무도 관심 없어? 네 얘기에. 이런 얘기. 박세당이 요 해자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해자가 또 장자를 기롱한 것이니 앞의 것과 같은 뜻이다. 그 말한 바가 먹줄에 어긋나고 자를 댈 수도 없어 결국 쓸데가 없음을 이른다. 이 아래는 모두 장자가 그와 더불어 변론하는 말이다. 앞에 4장에서처럼 해시가 장자의 얘기는 쓸모가 없다. 무용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끝에 박세당이 장자의 얘기가 나오고서 얘기하지만 지금 이 장자라는 책의 핵심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용을 가지고 용에 몰두해서 서로 전쟁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하는 건데 그것을 구제할 이 전쟁에서 인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용을 추구하는 거다. 이게 바로 장자의 핵심 주장이다. 이런 얘기. 무용의 용. 우리 노자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많이 봤죠. 무용의 용. 무의의 위. 무의하면서 위. 이런 얘기들을 노자에서도 봤는데요. 지금 노자하고 똑같이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자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장자왈 자
독불견 리성호와 그대는 불견 리성호와 이 리성을 뭐 살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살괭이로 보통 합니다. 살괭이를 못 보았는가? 그대는 홀로 너만 당신만 살괭이를 못 보았는가? 이 지금 장자가 앞에서 얘기할 때는 부자 이렇게 얘기하더니 여기서는 그냥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이나 그 해시가 장자를 비난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두 번째는 좀 성질이 나 있는 거예요. 장자가. 그래서 바로 자독 불견 리성호와 그대는 살괭이를 보지 못했는가? 비신이 복하야 비신 몸을 낮추는 거죠. 누가? 주어는 살괭이입니다. 리성입니다. 살괭이가 몸을 낮춰 쫙 엎드리고 있다가 왜 엎드리고 있을까요? 먹이를 이제 잡으려고. 이후 오자하야. 여기서 후자가 이제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요. 명사할 때는 제후라고 할 때 이 후자를 씁니다. 여기서는 동사예요. 정찰하다,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이후 오자. 오는 거만할 오자죠. 그러니까 그 까불고 노는 그 작은 짐승들을 지금 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자들, 작은 짐승들, 까불고 노는 예를 들어서 쥐라든가 다람쥐라든가 이런 작은 짐승들을 오자라고 합니다. 그 오자들을 잘 이제 잡아먹으려고 살핀다는 거예요. 이 살괭이가. 리성이. 그래서 뭐 토끼가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면 요굴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걸 동서도량하야. 동쪽으로 서쪽으로 도는 이제 넘는 거죠. 양은 다리를 양이라고 그러죠. 이쪽 저쪽 다리를 넘나들어서 불피고와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막 높은 데도 쫓아다니고 낮은 데도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중어 기벽하야. 기벽 이 기자가 이제 기계 기자죠. 기벽하면은 덫입니다. 덫에 중했다는 얘기는 덫에 걸렸다 이런 얘기. 사람들이 놓은 덫에 오히려 지가 걸려. 사어망고 하나니 망고는 그물 같은 겁니다. 그물에 걸려 죽게 된다. 금부 이유는 지금 저 리우는 뭐 티베트 고원에 사는 그 소의 일종이라고 한답니다. 시베리아 막 이런 쪽에 가보면 털이 잔뜩 난 그 큰 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리우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나요? 코끼리 정도 엄청난 크기의 그 소라고 그러니까요. 코끼리 정도 되는 옛날에 맘모스와 같은 그런 리우가 기대 약 수천지 운하니 그 크기가 마치 수천 하늘에 들이운 숫자가 들이우다 이런 뜻이죠. 하늘에 들이운 구름처럼 그렇게 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실제로 코끼리 같은 경우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 어마어마한 큽니다.
차위능대의 이것 이 리우는 능이 크기는 큰데 이 불능집서 하나니라. 서가 쥐입니다. 쥐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해. 크기만 크지. 금 자유대소대. 지금 그대는 큰 나무가 있다는데 이 나무가 저라는 거죠. 나무가 있는데 환기무용이거든. 그 나무가 쓸 곳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합을 수지어 여기 유명한 얘기죠. 무하유지향. 요 밑줄 치시고요. 무하유지향. 광막지하하고 합을 어찌 뭐뭐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수지 심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동사입니다. 이 수가 명사할 땐 나무라는 뜻인데 어찌 심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심지 않냐? 무하유지향. 하유지향. 하유. 무언가가 무언가도 아무것도 있지 않는 그런 고향. 그런 뜻입니다. 무하유지향. 그러니까 여기서 무언가가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고 유가 있지 않는 고향. 무의 고향 이런 뜻입니다. 무하유지향. 그래서 노자하면 거의 대명사처럼 무하유지향 이렇게 어떤 유가 앞에서 해시가 얘기한 것처럼 유용을 보통 상징하는 겁니다. 장자가 무를 얘기하듯이 무하유지향도 무를 상징하는 유가 없는 고향. 뭔가를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유를 만듦이 없는 고향. 바로 어떤 고향이겠습니까? 이기동 선생님이 책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그 혼돈, 하나의 세계. 이 무하유지향이 바로 혼돈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유가 없는 이런 고향, 광막한 들판에 왜 심지 않는가? 그 나무를 그러니까 거기에다 심어서 무하유지향 광막한 들판에 그것을 심어서 방황호 무의기측하며 뭔가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기측 그 주변에서 그 나무 주변에서 무의하면서 방황한다는 건 이제 논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표현의 핵심어인 소요라는 말이 여기 이제 지금 나요. 소요. 유유자적하는 거죠. 소요호 침와 기하오. 그 나무 아래서 침와 누워 자는 겁니다. 유유자적하게 논일면서 그 아래에서 왜 자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무하유지향의 광막한 들판에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 옆에서 무의하면서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논일고 방황하고 또 그 아래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잠들고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불요 근부하며, 근부하면 이제 도끼죠. 요는 요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끼로 요절하지 않고, 왜? 이 나무는 목수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뿌리도 마치 생강처럼 그렇게 돼 있고 가지도 꾸불꾸불 돼 있어서 목수들이 톱을 대지 않으니까 일찍 죽을 일이 없다는 거죠. 물 무해자 하리니, 어떤 사물도 이 나무를 해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해칠 자가 없으니 무수가 영이오니와, 당신 말대로 그 나무는 어디 쓸데가 없어. 안소 곤고제리요. 쓸데가 없긴 없어요. 그 말 맞아요. 근데 대신, 쓸데없는 대신 톱으로 자르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안소 곤고제리요. 여기서 안은 어찌 그런 뜻입니다. 어찌 곤고함이 있겠는가? 괴롭힘, 고통스러움 이런 게 어디 있겠는가? 자, 박세당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나? 후는 엿보아 살피는 것이다. 후오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후라는 것은 그 작은 짐승들이 요리조리 뛰어노는 것을 살핀다는 뜻이다. 후자가. 대개 작은 암, 소지에 국한된 자는 기교를 쓰기를 좋아하며 도리어 그것으로 몸을 망친다는 것을 모른다. 아까 리성, 살갱이 얘기 나왔죠. 대저 큰 아름을 비유하자면 들소가 쥐를 잡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는 작은 일을 하는 데는 서툴러서 쓸모가 없을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쓸모없음이 곧 생명을 오히려 온전하게 하고 재앙을 멀리하여 소요의 즐거움을 얻기에 적합하고 세속에 얽매이지 아니할 수 있는 까닭이다 라는 말이다. 쓸모없기 때문에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편에서 장자가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별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네. 작은 차원과 큰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데 미쳐서는 큰 것으로서 스스로 자처하면서, 장자가 해시하고 자기하고 자처하면서 작은 것을 미루어 세속의 해시 같은 자에게로 돌렸다. 대개 자기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자 한 것이고, 또한 저 도는 항상 작은 이름에서 은폐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인데, 사람들의 의론이 가지런하지 않음이 또한 모두 여기에서 말미암았으므로 아래편에 그것을 가지런히 해야 한다는 뜻을 말하였다. 예. 이 세상의 지혜에는 소지와 대지, 현실,
현실에 잡혀 있는 사람들과 이것을 초탈에 있는 사람, 이런 세계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붕세를 얘기하고 처간을 얘기하고 학구를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비교를 했던 게, 우리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근시안적인 시야 속에 갇혀서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참다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진리의 세계가 존재하고 실제하고 있고, 그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해시와 장자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다르다. 해시는 유용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무용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현실 생활에서 8, 90%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용이 허락되지 않는 사회는요, 마치 목마른 사막처럼 메말라 가지고 결국 다 공멸하게 됩니다. 장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무용의 세계, 무하유지양의 세계, 이것이 확보되었을 때 마치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그 사회 전체가 건전하게 살 수 있다. 니네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얘기를 해도 이 무의 세계, 무용의 세계를 잘 뒷받침하지 않고는 인간 사회가 전부 멸절된다. 뭐 이런 상징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편에서 이제 소요유에 대해서 장자가 지금까지 얘기를 딱 했습니다. 이 무용의 세계, 무의 세계는 여기 지금 1편에서 소요유 얘기하듯이 그렇게 막 힘들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막 깜깜하고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즐거움의 세계라는 거예요. 장자가 얘기하고 싶은 이 무의 세계, 무의 세계.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소요유잖아요. 유가 이제 노니는 거잖아요. 노는 거예요. 소요. 뭘 목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노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무의위라고. 그래서 노자와 지금 장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자, 그래서 1편에서 지금 소요유를 맨 첫 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무용입니다. 무용. 그리고 이 무용의 세계는 유용의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세계를 초월해 있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계를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서고 사랑이 싹트는 그런 진정한 인간다운 세계가 가능해진다. 이 무의를 지켜줘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 무용과 무의는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점점 더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거기서 터전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잘 듣고 계신지 다 꺼놔가지고 잘 모르겠어. 잘 듣고 있습니다. 예. 한명훈 교수님 어떻게 딴 데 가 계셨나?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